1977년 국군 보안사령부를 시작으로 이름을 바꿔 명맥을 이어온 국군 방첩사령부. 안보수사와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조사 등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이런 막강한 권한으로 12.3 비상계엄 때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가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에 방첩사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적절한 민주적 통제 체계가 부재한 가운데 단일 기관의 방첩 정보 수집, 안보 수사, 보안 감사, 신원 조사 등 광범위한 기능이 집중되면서 국군 방첩사령부가 권력 기관화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면서 방첩사는 창설 49년 만에 해체되고 기능은 각각 분산됩니다. 안보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되고 방첩 정보와 보안 감사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에 각각 넘겨집니다. 과거부터 문제가 제기됐던 인사첩보와 동향조사 기능 등은 폐지됩니다.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는 방첩정보 기능을 수행하는 국방안보정보원의 수장은 문민통제 필요성을 고려해 군무원 등 민간 인력으로 임명하고 조직 규모는 기존 방첩사보다 축소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각 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국방부 내에 정보보안 정책관을 신설해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을 지휘 통제하고 군의 정보보안 정책을 총괄하도록 했습니다. 또 외부 통제 방안으로 국방안보정보원의 활동 기본지침을 제정해 국회에 보고하고 정기 업무 보고를 의무화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권고안을 토대로 세부 조직 편성안을 마련하고 올해 내 완료를 목표로 법 제도 정비와 부대 계획 수립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해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씨앗들을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되는 구체적 성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계획과 비전도 국민 일상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면 그 정책은 완전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각 부처 그리고 각 비서관실, 보좌관실은 국민 체감 국정에 최우선적 목표를 두고 국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서 정책 전반을 면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2026년이 성장의 대전환을 통한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되도록 이념과 진영을 넘어 국내 역량을 하나로 모아가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특히 지방과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청년 등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영역이 새로운 성장의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미래 첨단 산업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 인공지능 대전환은 이제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요소까지 발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을 사회 전 분야의 질적 대전환의 토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재 확보와 인프라 확충 등의 속도를 낼 것을 각 부처와 청와대 참모들에게 주문했습니다. 이어 미래의 에너지를 어떻게 준비하고 에너지 전환에 맞춰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성장과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며 에너지 대전환도 착실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역대 처음으로 수출 7천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2018년 6천억 달러 달성 이후 7년 만으로 미국, 독일 등에 이어 세계 6번째로 일어난 기록입니다. 정부는 올해도 7천억 달러 수출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다만 대내외 리스크가 만만치 않습니다. 미 관세와 EU 탄소 국경 조정 제도 같은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호무역주의라든지 미중 갈등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될지가 불확실성은 많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 관계 역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수출 같은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상황들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수출 위험 기회요인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중국 등에 집중된 수출 성과를 아세안, 인도와 같은 신흥시장으로 분산시켜 특정국 의존 리스크에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수출 품목도 늘릴 방침입니다. K-푸드, K-뷰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소비재 수출을 확대하고
AI, 반도체 등 이런 첨단 산업의 신기술 개발로 근원적인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또 바이오, 또 로봇 등등 제2, 제3의 우리 신산업을 육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 본부장은 무역, 금융 등 수출 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산업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75조 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고 AI 기반 수출 지원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한국판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간해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 중소기업 판로 개척 지원도 늘릴 계획입니다. KDI는 경제동향 1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가 건설업과 제조업의 부진 속에서도 소비와 서비스업 회복이 완충 역할을 하며 전산업 생산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11월 전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0.3% 증가하며 전월의 감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다만 건설업 생산은 여전히 부진합니다. 11월 건설 기성은 전년 대비 17% 감소했고 건축과 토목 부문 모두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제조업 역시 조정 국면입니다. 광공업 생산은 1.4% 감소했고 반도체와 자동차를 비롯해 화학제품 1차 금속의 부진이 겹쳤습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70.9%로 연평균 수준을 밑돌았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금액 기준 39.2% 증가했습니다. 소비 흐름은 비교적 견조했는데 11월 소매 판매액은 전월 대비 0.8% 증가했고 승용차를 중심으로 내구재 판매가 회복됐습니다. 서비스업 생산도 3% 증가하며 도소매와 금융, 보험, 보건복지 부문에서 회복세가 이어졌습니다. 11월 산업활동은 생산 부분에서는 0.9% 성장했으나 소매 판매는 10월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마이너스 3.3% 감소하여 생산과 소비가 엇갈린 흐름을 보인 11월이었습니다. 고용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개선돼 11월 취업자 수가 22만 5천 명 증가했습니다. 반면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은 감소세를 지속했습니다. 1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3%, 근원물가도 2%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439원으로 하락했고 코스피는 4,214선까지 회복됐습니다. 다만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의 부진,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는 향후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으로 남아있습니다. 정부는 소비 회복 흐름을 이어가는 동시에 투자와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대응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자금 애로가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중신용자 구간부터 금리가 급격하게 뛰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 중심으로 신규 신용대출이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금융위는 대출 축소가 이어지면 저신용자의 대출 접근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포용적 금융 대전환에 착수했습니다. 서민과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경제의 혈맥인 금융이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막힘없이 자금을 공급하여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저성장 양극화 등 당면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합니다. 먼저 서민의 금융 부담을 덮니다. 이번 달부터 햇살론 특례 보증 금리를 3에서 6%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청년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을 1분기 안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은행권의 포용 금융 확산에도 나섭니다. 은행권 자체 서민 대출인 새희망홀씨 연간 공급 규모를 2028년까지 2조 원 늘린 6조 원으로 확대합니다. 은행권 포용금융 실적을 종합평가해 서민금융 출연금을 차등 조정하는 인센티브도 도입해 참여를 독려합니다. 금융당국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매달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어 주요 과제를 차례대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통합돌봄은 살던 집에서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방문 의료와 요양, 주거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올해 3월부터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가 시행합니다. 핵심은 수요자 중심의 통합 지원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지자체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의 경우 18종, 장애인의 경우 11종의 서비스를 연계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본 사업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제도 기반이 차츰 갖춰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례를 제정한 시군구는 197곳으로 86.8%에 달했고 전담 조직 설치는 87.3%, 전담 인력을 배치한 곳은 전체의 91.3%였습니다. 전국 실적 평균은 81.7%였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광주와 대전이 1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들 지역은 지자체와 의료기관, 복지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준히 운영하며 지역 특화 모델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울산과 대구, 경남, 부산 등의 준비 실적도 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준비 실적이 가장 낮은 곳은 52%를 기록한 인천이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늦게 참여한 지자체일수록 준비 수준이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부는 본사업 시행을 위해 올해 통합돌봄 예산을 전년보다 10배 이상 늘린 914억 원으로 편성했고 전담 인력 5천여 명과 통합 정보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지역 간의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으로 이어지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시범사업에 늦게 참여한 일부 지자체에 대해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 시행 전까지 준비 상황을 계속해서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탄소 감축과 에너지 전환 등 해외의 녹색 사업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 지원에 나섭니다. 정부 출자 자금 600억 원과 민간 투자금을 포함해 녹색 펀드에 약 1,0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난해 말 출범한 녹색 펀드는 정부 출자 3,001억 원과 민간 투자 2,091억 원을 더해 2029년까지 총 5,092억 원 규모로 만들어집니다.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해외 녹색 사업에 대해 지분 투자와 대출 등의 방식으로 금융 지원을 제공합니다. 녹색 펀드는 투자 대상 등을 미리 결정하지 않고 운영사에 맡기는 블라인드 펀드 1, 2호와 프로젝트 펀드로 구성돼 각종 해외 신규 사업에 투자됩니다. 실제 투자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해외 신규 사업 5건에 녹색 펀드 자금이 투자됐습니다. 미국, 일본, 베트남 등의 녹색 사업, 예를 들면 친환경 암모니아 생산 사업, 생분해 바이오 플라스틱 수출 기업, 에너지 저장 장치 등의 약 1,462원의 녹색 펀드가 투자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수주와 수출 실적 4조 9천억 원 달성이 기대됩니다. 한편 중소 중견기업 100여 곳도 대기업과 함께 글로벌 녹색 산업 밸류체인에 참여할 전망입니다. 수갑으로 두 팔이 뒤로 묶인 채 경찰에 이끌려 나오는 한 남성. 캄보디아 스캠 범죄 조직의 총책으로 지목된 중국 국적의 한모 씨입니다. 태국 파타야의 은신처에서 한국과 현지 경찰에 의해 검거됐습니다. 한국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서 수사의 기합원이 생긴 것이 한국의 중요한 예정입니다. 함 씨는 한국과 중국 국적의 공범들과 캄보디아에서 스캠 범죄 단체를 조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국인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해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 살해된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를 리광하우 등에게 넘겨 고문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우리 수사당국에 함 씨의 소재가 포착된 건 지난해 11월입니다. 법무부가 국정원의 첩보를 입수하고 곧바로 태국에 긴급 인도 구속 청구를 했습니다. 현지 수사당국과의 긴밀한 공조 끝에 한 달여 만에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법무부는 중국 국적인 범죄인을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 태국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앞서 대규모 스캠 범죄 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 그룹의 천즈 회장도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리랜서 작가 A씨가 사는 집입니다. 방문을 열자 보이는 수상한 검은 텐트. 내부에서 대마초가 자라고 있습니다. 재배용 LED 조명과 환풍기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태국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하려던 A씨를 검거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당시 A씨의 가방에는 대마초와 대마젤리, 대마씨앗 등 총 138g이 발견됐습니다. 수사관들은 씨앗을 보고 A씨가 직접 재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자택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A씨는 작품 활동을 이유로 대마를 지속 흡연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마가 합법화된 태국에서 씨앗을 들여와 자택에서 직접 재배해왔는데 재배 규모를 키울 목적으로 씨앗을 추가 밀수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관세청은 자택에서 재배 중인 대마초와 함께 재배용 장비도 추가로 압수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마는 마약류관리법상 재배와 소지, 흡연, 매매, 수출입 등 모든 행위에 대해 처벌받습니다.
관세청은 해외 여행객을 통한 대마 밀반입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마 합법화 국가를 여행할 시 대마 관련 제품을 구매하여 국내로 가져오는 행동은 마약 미스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 부탁드리고요. 관세청은 대마 제품에는 초록색 단풍잎 모양이 그려져 있다며 해당 표시가 있는 제품은 반드시 피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험 평가한 식기세척기 세제는 알약과 비슷한 정제형 6개 제품입니다. 먼저 식기에 묻은 음식물을 깨끗하게 없애는 세척 성능에선 에코버와 자연퐁, 프로시에서 나온 3개 제품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잘 지워지지 않는 탄자국과 굳은 소스와 같은 가혹 조건에서는 프로시의 제품이 상대적으로 가장 잘 제거했습니다. 중금속과 형광증백제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과 내용량, 의무 표시사항 등 표시 적합성은 모든 제품이 적합했습니다. 다만 에코버와 탐사의 제품은 권장 사용량과 식기세척기 용량별 사용량을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원으로부터 표시 개선을 권고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6개 제품 모두 안전 취약 계층을 위한 보호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각장애인이나 어린이 등 안전 취약 계층이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든 제품에 점자 표시가 없었고 어린이 보호 포장은 생활 공작소의 제품만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어린이 보호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식기세척기 세제는 현재 어린이 보호 포장에 대한 기준이 없어 한국소비자원은 이에 대한 제도 마련을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제품의 경제성은 최대 1.8배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12인에서 14인용 식기세척기를 기준으로 1회 사용당 세제 가격이 384원에서 723원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식기세척기 세제 사용 시 권장량에 맞게 써야 세척 효율이 높아지고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